걷기를 통해 자연과 사람을 품고자 하는 자유로운 여행자들의 길 GR20. 그 길 위에서 저는 대자연의 경위와 만났습니다. 야, 산 꼭대기에 이런 호수가 있네요. 해발 1700m의 청정한 자연과 태고의 순수를 간직한 야생 그대로의 생명체들. 그 환희와 감동을 안고 돌아서는 제게 이제 코르시카 여행의 마지막 여정이 기다립니다. 옛 코르시카 독립국의 수도 코르테와 영웅의 도시 아작시오로 떠납니다. 유럽이면서도 유럽이 아닌 곳, 섬이면서도 섬이 아닌 곳, 그리고 무엇보다 프랑스이면서도 프랑스가 아닌 곳, 그곳이 바로 코르시카입니다. 오랜 아픔의 역사를 반복하면서도 그들 나름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켜가고 있는 코르시카. 그 자부심의 실체를 찾아 코르테로 향합니다. 유독 산악지형이 많은 코르시카에서는 도시 간, 마을 간 이동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코르시카는 대중교통 수단이 잘 발달이 안 돼 있어서 보통은 이제 승용차를 빌려서 다니는 게 좀 편리한 것 같아요. 물론 버스나 기차도 있긴 한데 하루에 한두 편 있을까 말까 해서 사실 뭐 여행하기에는 쉽지 않죠, 그걸로. 저는 지금 과거 코르시카가 독립국이었을 당시 수도였던 코르테로 향하는 길인데요. 마침 지나가는 버스의 여행객들이 낯선 이방인에게 반갑게 인사를 해줍니다. 코르테로 가는 84번 지방도로는 유난히 도로 사정이 좋지 않은데요. 이렇게 길 한가운데서 양쪽 차들이 마주치기라도 하면 영락없이 한 대가 오던 길을 뒷걸음질쳐 양보를 해야 할 정도입니다. 워낙에 길이 좁아서 겨우 차 한 대씩만 지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코르테는 과거 제네바 왕국으로부터 독립을 시도한 1755년부터 약 15년 동안 코르시카 독립국의 수도였던 곳입니다. 코르시카의 4대 도시 가운데 유일하게 내륙에 위치한 코르테는 성당을 비롯해 산촌마을의 전통주택들이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는 곳입니다. 코르시카의 동서남북을 잇는 요충지에 자리 잡은 코르테는 마치 중세의 작은 마을처럼 언덕 지형에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데요. 특이하게도 여기 요새 건물들은 보니까 가로결 이렇게 겹겹이 있는 돌들로 지붕을 만들었어요. 마치 우리네 그 너화집처럼. 조용하고 평화스러워 보이는 이 산골 마을도 그런데 알고 보면 역사적인 인물들과 관계가 깊은 곳입니다. 지금 이 집은 나중에 그 프랑스 황제가 되는 나폴레옹의 아버지 샤를 보나파르트가 살았던 집입니다. 지금은 뭐 폐허로 변해 있네요. 나폴레옹의 부모는 이곳 코르테에서 나폴레옹의 형 조제프를 낳았고 나폴레옹 역시 이곳에서 가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건물벽에 붙어있는 단순한 안내문뿐 현재 이 집은 그 어떤 특별한 관리나 대우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조차 굳게 잠겨 있습니다. 14세기부터 약 300년 동안 제노바의 지배를 받아오던 코르시카는 나폴레옹이 태어나기 15개월 전 루이 15세와의 협약에 따라 제노바에서 프랑스로 지배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나폴레옹의 아버지 샤를 보나파르트는 코르시카의 독립투사인 파스칼 파울리의 부관으로 코르시카의 독립운동에 가담했었지만 1769년 파울리가 영국으로 망명하자 프랑스인과 화해하고 프랑스인의 코르시카 통치에 협조하게 됩니다.
지난 11세기 무어인들에 의해 발견된 이래 오랜 침략과 약탈을 반복했음을 이곳 건물벽의 흔적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기원전 로마인의 침입으로 시작해 반달족과 동고트족, 그리고 비잔틴인 등 차례로 이민족의 침략을 받아온 코르시카는 제노바인들이 지배하는 시기에도 기근과 살인이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곳 코르테의 요새인 시타델은 코르시카의 부왕 카운트 빈센텔로 디스트레아에 의해 지어졌다고 합니다. 제 뒤로 보이는 저 요새는 13세기에 제노바인들이 코르시카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이렇게 요새화가 된 이른바 그 독수리 집이라고 불리는 구조물이에요. 그 코르시카를 침입하는 다양한 세력들에 대한 투쟁, 그리고 독립성, 그리고 이곳 사람들의 정체성의 어떤 상징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내륙 깊숙이 자리 잡은 코르테는 해발 600m 높이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험난한 산세답게 외세에 대한 저항운동이 끊임없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곳은 지하 감옥으로 통하는 입구인데요. 과거에는 물론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이곳에 독일 병사들을 수감했다고 합니다. 막상 이곳에 들어서니 기분이 묘해집니다. 작은 공기구멍만 있는 이 지하 감옥에서 있었던 죄수라고 해야 될까요? 그 사람들의 심정은 어땠을까 잘 상상이 되질 않습니다. 1282년 피사와의 멜로리아 전투 후에 제노바의 속령이 된 코르시카는 이후 프랑스에 매각될 때까지 제노바의 영토였는데요. 당시 코르시카의 지도자로 부상한 인물이 바로 파스칼 파올리입니다. 그는 1755년 코르시카 독립을 위한 전쟁의 총사령관으로 추대됩니다. 이곳 코르테는 약 한 15년 동안 독립국을 유지했던 코르시카의 수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 나라가 가능하게 했던 파스칼 파올리의 동상이나 그 사람이 살았던 집들이 잘 보존되어 있고, 아무래도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코르시카 사람들의 어떤 애정이랄까요? 사랑이 더 느껴지는 것 같아요. 파올리는 기존의 제도를 코르시카인들을 위해 고쳤고 화폐를 발행했으며 대학을 설립했습니다. 또한 그는 코르시카의 독립을 선언한 뒤 섬의 운명에 대해 프랑스 국왕과 직접 담판 지으려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코르시카인들의 강한 독립성과 정체성은 파올리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아직도 코르시카인들은 프랑스어 대신 자신들의 언어와 문화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Après, je peux vous le faire en Corse aussi. Alors, le général Paoli, c'est lui qui a écrit la constitution de la Corse à Orezza, et c'est lui qui a décrété l'indépendance de l'île après Gênes.